이번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의 사이버 범죄 악용 증가에 따른 대응 기술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 대응 기술팀 장대일 책임연구원께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토론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윤철희 연구관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치안 공공-ICT 연구센터 백명선 박사님, 두나무 김대연 데이트밸류 실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3세션 좌장을 맡으신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용태 국방안전 ICT 연구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터리에서 국방안전 ICT 연구단 맡고 있는 이용태라고 하고요. 이번 세션은 이제 가상자산의 사이버 범죄 악용 증가에 따른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할 텐데, 사실 뭐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순기능적인 말과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또 이게 또 역기능적인 말이 좀 섞여 있어서 지금 사실은 뭐 그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메타버스든 여러 가지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아직 뭐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또 그거의 역기능에 대한 범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번 세션에서는 그 현재의 그런 역기능들을 잘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추후 발전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장대일 책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상자산의 사이버 범죄 악용 증가에 따른 대응 기술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해당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R&D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부정거래 대응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국내에서 다크웹에 접속한 일평균 접속자가 약 14,000명 정도 되고요. 글로벌 접속자로 하면 약 218만 9천 명 정도 하루에 다크웹을 접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1월부터 11월 사이에 가상자산 관련된 범죄 피해, 국내 범죄 피해액이 약 3조 87억 원. 이전 세션에서 이제 경찰청에서 말씀해 주신 게 작년 한 해 1조 100 몇십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에 나온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7년에서 21년 5월까지 가상자산 관련된 총 범죄 피해액이 약 5조 7천억 원 정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도에 다크웹 내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의 총액은 약 4조 원 가까이 되고, 실제 기타 가상화폐까지 포함을 하면 20년도에만 다크웹에서 거래된 총액이 약 11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급증을 하고 있고, 더불어 익명성을 보장하는 다크웹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은닉과 진화가 같이 발현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환경을 보게 되면, 실제 이제 국제적으로는 체인어널리시스나 혹은 이제 다른 오신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국내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사이버 범죄 정보 추적 혹은 탐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앞서 여러 발제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 자금 소유자의 추적을 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특히나 이런 분석을 하는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 흐름 추적을 위한 분석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체인 어널리시스나 혹은 다른 이제 기타 다른 상용 도구를 사용을 하더라도 실제 거기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전스 이외에 분석가 자체의 어떤 역량과 경험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부정거래 및 범죄 자금 추적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을 하였고, 이 원인으로는 두 번째 세션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이제 거래소를 식별하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거래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특화된 FDS 기술 개발 자체도 현재 초기 개발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자산 분석가의 경험과 지식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범죄 행위가 프로포게이션 되는 단계에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측면에서 부정거래나 취약점 정보들에 대한 공유 체계 자체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요 거래소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AI 기반의 범죄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이제 제가 일선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그분들이 체인어널리시스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기능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실제 거래 흐름 내에서 피의자의 주소를 입력했을 때 종단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바로 식별해줬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분석가의 역량과 무관하게 가상자산 거래 흐름 내에서 어떠한 가상자산 거래소로 들어갔느냐 혹은 어떤 믹싱 서비스를 사용했느냐 같은 것들에 대한 자동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공유 체계를 위한 표준 등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블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실제 이제 현재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 가상 자산에 관련된 논문을 좀 서베이해 놓은 건데요. 실제 이제 다른 관련된 분야와 다르게 생각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체인어널리시스 같은 상용 도구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때문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라고 하면 필요한 기능을 많이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국가 R&D를 통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다른 분야의 R&D에 비해서 시작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나오는 R&D가 총 3개, 중기부에서 나온 R&D가 총 2개 정도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R&D가 R&D로 보면 5개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경희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블록체인 거래 기록 분석 연구는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거래에 대한 기반을 확보하고 거래 기록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트랜지션 모니터링 및 분석 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성능, 노드 성능, 디도스 탐지 분석,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취약성 분석을 기반으로 실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팀 블랙버드에서 하고 있는 암호화폐 계좌 유형 분류를 통한 고성능 범죄 추적 예방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가상자산 거래소 식별하고 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소유자의 휴리스틱 클러스터링을 하는 걸 기반으로 크래피DB 기반으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 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이라는 과제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실제 이제 부정거래에 악용된 가상자산의 흐름을, 가상자산의 주소를 식별을 하고 그 주소에서 시작되는 가상자산의 거래 흐름을 분석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웹에서 수집된 정보와 그 중에 하나의 밸류인 지갑 주소를 연계해서 실제 이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프로파일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및 부정거래 식별 기술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 식별 및 부정거래 식별 기술의 큰 그림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상자산 블록을 수집해서 저희가 학습할 수 있는 하기 위한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를 식별하고 부정거래를 식별하는 큰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블록 수집하는 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가상자산 태그 DB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하고 저희 과제의 공동 연구 기관으로 들어와 계시는 경찰 대학과 검찰에서 공유해 주신 사이버 범죄 지갑 주소와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태그를 생성해서 DB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 특징을 추출하고 있고, 첫 번째 거래소 식별 부분을 보시면 카테고리 식별 모델을 생성해서 카테고리 식별을 한 이후 거래소 식별 모델을 생성을 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전체 트랜잭션에 대한 학습된 결과로 거래소만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오탐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가상 자산 주소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느냐, 예를 들면 개인이 생성한 지갑 주소이냐, 아니면 마이닝 풀에서 생성한 지갑 주소이냐, 익스체인지 즉 거래소에서 생성한 지갑 주소이냐 같은 상위 카테고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이후에 실제 이게 거래소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 세부적인 거래소를 식별하기 위한 하이라키컬한 모델을 만들었고요. 부정거래 식별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에서 사이버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카테고리라고 하면 실제 이제 뭐 랜섬웨어냐 혹은 투자 사기냐 같은 실제 어떠한 부정 거래와 연결되어졌냐라고 쳤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부정거래 식별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수집기부터 먼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서 전체 블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큰 3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DB, 코어 DB, 인덱스 DB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거래를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좀 링크드 리스트 형태의 DB를 구성하기 위해서 3가지 형태로 DB를 구성을 하고 각각의 트랜잭션 정보나 블록 정보 그리고 주소 트랜잭션 엣지 그래프 등을 연계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DB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비트코인 DB를 생성하는 데는 약 7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비트코인이 보통 하루에 115블럭에서 150블럭 사이의 블럭을 평균적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루 평균 DB를 업데이트하는데 약 6분 35초 정도가 소요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집한 블록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가상자산 태그 DB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태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범죄에 활용되어 있는 가상자산 주소와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같이 매핑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실제 이제 가상자산 태그 DB에서
저희가 학습을 하기 위한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특징을 추출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와 부정거래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대한 특징을 분석을 해야 되고 부정거래에 대한 특징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거래소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더스팅 기반으로 하돌렛을 분석을 하였고요. 이때 더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A라는 거래소에서 B라는 거래소로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킴으로써 A라는 거래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저희가 블록체인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돌렛에서 어떤 내부적인 프로세스에서 출금 주소까지 가는 블록체인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출금 주소에서 B라는 거래소의 입금 주소로 입금이 되는 과정에서 A라는 거래소의 내부적인 거래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거래소를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요. 분석 전문가 노하우 기반은 결국 이제 저희가 범죄에 대한 랜섬웨어나 혹은 뭐 투자 사기에 같은 실제 범죄에 사용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분석을 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형태별로 특징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총 400여 개의 특징을 추출하였고요. 그걸 특징 DB로 저장을 하여서 학습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400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이 장표에 남아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량, 비트코인의 인풋 거래량, 아웃풋 거래량, 트랜잭션 인풋, 아웃풋에 대한 7가지 밸류, 민, 맥스, 썸, 메디안, 뭐 웨더, 첨도 등의 7가지 밸류를 활용하게 되고 실제 저희가 초기에는 이 가운데 M1으로 보이는 실제 단일 가상자산 지갑 주소에 대한 트랜잭션만 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학습을 할 때 식별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풋에서 2단계의 트랜잭션 그리고 아웃풋에서 2단계의 트랜잭션에 대한 특징을 패턴화해서 휴리스틱 기반의 특징을 포함을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휴리스틱 기반의 특징을 포함한 앙상블 모델을 사용해서 현재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앞서 개발된 약 400개의 특징을 가지고 실제 이제 카테고리 식별과 가상자산 VASP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거래소 식별 그리고 부정거래 식별기에 대한 각각의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특정한 하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각 식별기별로 생성된 모델에 대해서 F1 스코어 기반의 캔디데이트 모델 에밸루에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모델을 실제 이제 거래소 식별과 부정거래 식별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는 빈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빈도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실제 이제 지금도 계속 가상자산에 대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새로운 트랜잭션이 추가된 피처 DB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델을 갱신하게 되고 갱신된 모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캔디데이트 모델을 평가함으로써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더스팅 기반과 수사의 태그 데이터, 수사 기관에서 제공해 주신 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이제 거래소 식별과 부정거래 식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능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넣어놓긴 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식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라이트 GBM 모델로 했을 때 실제 1차 카테고리가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식별되어 있는 분류군 중에 10진 분류를 했을 때 라이트 GBM으로 정확도가 약 88.9% 정도로 나왔고요. 이때 이제 10진 분류가 되는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국내 4종, 국외 6종에 대한 거래소 식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거래 식별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로 했을 때 평균 93%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고 부정거래에 대한 식별 목표는 랜섬웨어, 스캠, 믹싱, 다크웹 정도로 4진 분류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현재 제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이제 제가 이 가상자산 부정거래 대응 기술에 대한 발전 방향에 살짝 좀 기술 개발하고 있는 측면에서 미시적인 관점의 발전 방향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거시적인 관점과 혹은 현업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도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분석 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2020년 4월 26일 어제자 기준으로 현 암호화폐 개수는 약 19,119개이고요. 제가 아침에 확인하였을 때 19,125개로 어제 제가 장표를 만들던 것보다 6개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거래소는 약 511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암호화폐 총 자산 규모는 약 1.86조 달러, 약 2천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고 최근 거래량은 약 910억 달러입니다. 매일마다 평균 10개 정도의 가상화폐가 새로 생성이 되고 있고 하루에 910억 달러에 달할 만큼 많은 트랜잭션이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수집을 하느냐에 대한 기술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수사에 활용을 하던 기술의 발전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플랫폼, 가상자산 유형 등에 따른 수집 및 전처리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거래 데이터 판독 기술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실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면 실제 이제 공격자에 의해서 발생한 스팸 거래, 그리고 코인 믹싱, 코인 조인, 아토믹 스왑 등 거래에 대한 분석을 방해하기 위한 테크닉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 수사를 하거나 가상자산의 거래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 방해를 우회하기 위한 스팸 거래를 판독하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자금 흐름에 대한 자동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비정상 거래 탐지 및 차단 기술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비정상 거래를 탐지하는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탐지율이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많이 부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가장 큰 이슈는 결국 데이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저희는 이제 과제를 하면서 실제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분들께서 많지 않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공유 플랫폼, 그리고 실제 이제 어떤 현업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틱스 택시 기반의 등 이제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활용한 부정거래 주소 및 블록 공유 기술 실제 이제 비정상 거래 탐지 이후에 차단을 위해서 활용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을 토대로 블록체인 대상 부정거래 탐지 기술에 대한 표준 제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